안녕하세요. 온날 장군입니다. 오늘은 남편인 할아버지를 극진하게 케어를 했는데 이 남편이 공중 목욕탕에서 속절없이 그냥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. 그래서 이 할머니가 참 억장이 무너졌겠죠. 자,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이 할아버지는 이제 올해 세상을 버리셨는데 82살, 그리고 할머니는 6살 차이가 나서 올해 76. 두 분이 잘 지내셨다고 해요.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이제 월남전 참전용사인데 전쟁 당시에 가슴에 이제 관통상을 입어서 그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견뎌내셨고, 자식이 딸 둘에 아들 하나, 세 명을 잘 키웠다고 합니다. 그리고 지금은 다들 이제 분가를 했지만요. 그래서 이제 노부부 두 분만 같이 생활을 잘 하셨는데 4년 전에 할아버지가 고관절 부상을 입는 그야말로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.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관절에 일단 그 부상을 입게 되면요, 거동이 불편하거든요. 고관절이라는 게 우리 몸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? 거기에 일단 부상을 크게 입었다는 것은 이제 거동이 불편하다. 그리고 남 신세를 질 수밖에 없다. 자, 이런 상태거든요. 이 할아버지도 여의가 아니겠죠. 그래서 고관절 부상을 입고 나서 이제 대부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야 된다. 이렇게 됐는데 이 할머니가 이제 안 보낸 거죠, 남편을. 내가 케어하겠다라고 하신 겁니다. 정말 대단하죠. 그런데 이 할머니도 그냥 온전치 않아요. 이런 이제 중반이 넘은 그런 나이가 되면 본인도 이렇게 몸이 쉽지 않은데 이 할머니한테 중풍, 그러니까 뇌졸중이죠, 이 와서 몸이 굉장히 불편했다는 겁니다. 그런데도 이 할머니는 그 병을 잘 극복했고 또 뭐 내가 할아버지를 끝까지 케어할 거야, 남편을 케어할 거야 라고 해서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도 할아버지를 케어했다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 입장에서는 그러다가 엄마까지도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극구 말렸다고 합니다. 엄마, 그러다가 엄마도 큰 일이 날 수가 있으니까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어때?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끝끝내 남편을 요양원에 안 보낸 겁니다. 그리고 또 이 할머니가 대단한 게 할아버지를 제대로 한번 케어를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73살에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땄다고 합니다. 정말 대단하죠. 그죠? 이 할머니 말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서 체계적으로 할아버지를 좀 알고 케어를 좀 하고 거기다가 정부에서 돈까지 지원하니까 참 좋더라.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를 이제 극진하게 케어를 하게 된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이 할아버지는 이제 고관절 부상이니까 바깥에 이제 다니실 때는 전동 휠체어를 타셔야 되고 또 집안에서는 목발을 짚거나 안 그러면 기어 다니셨다고 해요. 물론 이제 이렇게 거동은 하셨지만 그 나름대로 할머니 케어가 있었기 때문에 나름 살아 계셨겠죠. 그렇게 4년을 이제 모셨는데 어느 날 이제 토요일 날 자식들이 집에 놀러 오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업이 된 거죠. 손주를 본다는 그런 기쁨 때문에 금요일 날, 그 하루 전날 할머니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. 나 지금 이제 목욕탕에 좀 다녀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. 그래서 할머니가 무슨 이야기냐? 몸이 그래가지고 무슨 목욕탕을 가냐? 집에서 씻어라. 그러다가 일 당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?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할아버지가 굳이 이렇게 가겠다고 하시더라는 겁니다. 할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아들이 오니까 토요일 날 오면 굳이 목욕탕 가고 싶으면 아들하고 같이 가면 되지. 왜 그렇게 금요일 날 가지고 하느냐고 벌쩍벌쩍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워낙 완고하게 버티니까.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경남 산청 분인데요. 보수적인 데다가 나름대로 성격이 좀 완고한 성격이 좀 있어서 할머니 말을 안 듣더라는 겁니다. 결국 이제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못 이긴 거죠. 그러면 다녀오시라.
대신에 가셔서 조심하시고 천천히 움직이시고 다녀오시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. 그렇게 할아버지가 혼자 목욕탕을 갔는데 금요일 평일입니다. 그리고 이제 산천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도예지처럼 목욕탕이 붐비지를 않으니까 목욕탕에 갔더니 젊은이 2명만 있고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. 그래서 할아버지는 이제 잠깐 씻고 당에 들어가셨는데 젊은이들은 이제 뭐 그냥 자기들이 먼저 이제 목욕탕에 왔으니까 씻고 나갔고 할아버지 혼자 계셨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 사이에 할아버지가 당에 앉은 채로 운명을 하신 거죠. 관리인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할아버지가 한 분이 당에 계신데 그냥 머리를 쿡 쳐박고 당에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. 봤더니 이미 이제 운명을 하신 거죠. 자, 가족들한테 연락을 했는데 이 할머니는 자기 억장이 무너지죠. 그렇게 요양원에도 안 보내고 같이 있으려고 케어까지 했는데 이렇게 그냥 속절없이 가는 게 정말 말이 되느냐. 그리고 집에서 이제 일정 나이가 돼서 이렇게 뭐 돌아가시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만은 돌아가실 때 어느 정도 임종도 좀 보고 내가 갈게. 그러니까 그동안 고마웠어. 이야기도 좀 듣고 자 남편 할아버지한테 그래 잘 가시라. 내가 곧 뒤따라갈게.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말도 없이 그냥 속절없이 떠나버린 거죠. 이 할머니는 그게 이제 야속하다는 겁니다. 할아버지한테 자기가 할 만큼 다 했는데 그렇게 간 게 너무너무 야속하고 해서 참 펑펑펑 울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야기를 들은 이제 동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. 할머니한테 할 만큼 하셨다. 요즘 세상에 할머니만처럼 그렇게 남편을 케어하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느냐. 대부분 조금 아프다 싶으면 요양원에 보내는데 요양원에도 안 보내고 그렇게 깐깐한 남편을 자기 몸처럼 아끼고 더군다나 할머니 몸도 정상도 아닌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느냐. 그동안 잘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할아버지가 조금 더 오래 사셨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할머니 몸도 좋지 않은 걸 나름대로 감안해서 가신 게 아니냐. 그래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시라고 했답니다. 물론 나름대로 위로한다고 말씀을 하셨겠지만 이 할머니는 아무런 말 없이 간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야속하고 또 비록 자기 손이 필요했고 또 같이 있을 때는 짜증도 났지만 막상 할아버지가 떠나고 나니까 그 빈자리가 너무 컸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정말 요즘 같은 세상에 요즘처럼 팍팍한 세상에 이렇게 부부의 연을 맺어서 성심성의껏 다해서 남편과 함께한 이런 경우는 참 드물다라는 생각이 했고 그 할머니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부부의 연이 저도 이렇게 결혼해서 삽니다만 참 쉽지 않은데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던져서 희생할 수 있다는 것 자체 참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라서 여러분께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